2022년 6월 16일 밤 10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밤 10시 37분인데 지금 미국 동부 시간에는 지금 이제 아침 8시 37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아침 10시가 되고 그래 되죠. 낮에 그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 뭐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뭐 엄청 시끄럽습니다. 망치로 막 두드리고 용접하는 소리가 막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저 국내 정치의 흐름을 그 이제 논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름해서 이제 정치 평론가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정치의 흐름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평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양대 정당하고 이제 군소 정당이 있는데, 양대 정당 보면은 국민의 힘을 좀 두둔하는 그런 정치 평론가들이 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고성국지, 고성국 TV, 그 이봉규, 그리고 이제 박찬종, 막 이런 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당을 좀 두둔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3구 대선 때에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를 엄청 그 바랬던 그런 정치 평론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종민, 그리고 새날, 그 다음에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하는 김어준,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동형 작가라고 있어요. 안동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 씨를 엄청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평론가들. 뭐 정치인으로 말하면 뭐 민주당 사람들은 다 이재명을 지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면서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변희재 씨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정말 그 24시간이 진짜 짧습니다. 이렇게 워낙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24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거기서 또 회사 일도 또 해야 되잖아요. 회사 일도 해도 그냥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충 이렇게 보면은 그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을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을 이제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했던 그 곽동수 씨라고 있어요. 곽동수 씨라든지 이제 저 정봉주 씨, 그리고 또 뭐야, 그 내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동영 작가, 그리고 뭐 김종민 씨, 또 뭐 정진영, 최욱, 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뭐 노영희 변호사도 있고, 아까 저 우측으로 말하면은 뭐 고승국 씨, 박찬종, 이봉규, 서중욱 변호사, 뭐 정치 평론을 이렇게 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하시는 분이 변희재 씨 같아요. 내 이 이야기는 지금 아마 올 초부터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해서 사이다라 그러는데, 그 시원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이 핵사이다라 그러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오늘 뭐 있었던 그런 사건 사고,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어떤 말을 했으면은, 진중권 씨가 이제 앞으로 조국 2에 이제 이재명 씨 사건을 두고 조국 2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보통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심리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나 역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변희재 씨가 이제 그 딱 해설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이해가 팍 되더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부인 김건희 님이죠. 이분이 이제 은행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 이순자 여사를 오후 3시에 만났다. 원래 이제 양산에 가기로 했는데, 양산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는 바람에 이제 못 가고 이순자 여사를 만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뭐 3선 이상인가, 뭐 4선 이상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좀 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중에서 좀 이렇게 좀 힘 있는 국회의원들 그 부인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뭐 그런 만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는가 하고 뭐 말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변희재 씨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논평을 잘해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딱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논평을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미생물 같은 것을, 박테리아 같은 걸 말이에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현미경이나 갖다 대야 이제 볼 수가 있듯이, 정치판에 흐르는 그 이면을 변희재 씨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더라고요. 그분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읽더라고. 그 희한한, 나이가 원래 49인데 참 우리나라 그 정치판에 정치평론가가 참 많단 말이에요. 뭐 내가 내다는 사람들, 최진봉 교수라든지 이런 분도 있고, 박지훈 변호사, 그런 분도 있고, 뭐 양지열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평론을 하는데, 그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더라고. 말이 좀 길었는데 아마 9분째 하네. 나는 지금 간단하게 하면 될 거 가지고 길게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 이제 금년 안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내려앉힌다니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지.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최대집 씨라고 의사협회 그 회장 하셨던 분하고 자기하고 당을 하나 만들어서 뭐 거기서 이제 출마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이가 놓든지 누가 놓든지 이낙연이가 놓든지 뭐 아무래도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 내각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주 그것도 뭐 개헌도 안 하고도 아주 뭐 기술적으로 하는가 봐. 대통령을 로봇으로 앉혀놓고, 야, 오늘 그 변희재 씨가 이제 그 미디어 워치에서 한 방송은 진짜 혼자 듣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저기 이제 카톡에 우리 양산시 위원장님, 서강종 위원장님이 올려놓은 그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조금 구독자 수가 좀 느는데 그 방에도 올릴까 하다가 너무 또 시사적인 면을 많이 올리면 좀 역효과가 날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안 올렸어요. 며칠 전에 한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안 올렸는데 그 하는 거 보면 아주 세밀하게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헌을 하면은 또 골치 아프니까 개헌 안 하고 시행령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그냥 대통령은 로봇으로 앉히고 일본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각제를 이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유승민이라든지 김무성 그리고 지금 장성동 그리고 권성동이하고 장재원이하고 성하고 이름을 합해버렸네. 장재원이하고 권성동이 또 진짜 저런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이런 데는 전부 다 내각제를 선호해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계도 내각제를 선호하고 이낙연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내각제를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재명이가 걸그친다고. 대통령제를 선호했던 그 민주당 그 후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죽거나 제거돼 버렸다고. 첫 번째가 안희정이 완전히 뭐 가버렸잖아. 뭐 지금 아직도 깜빵이 있죠. 이혼하고 깜빵이 있고. 뭐 안희정이 그 성 문제로 그렇지. 여자 문제로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김경수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구속이 돼 있다고. 돼가 있고. 또 박은수는 죽었고. 뭐 죽어버리고. 조국도 지금 뭐 만신창이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래 돼가지고 대권 후보가 사라졌다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이재명인데 이재명님만 죽이면은 이제 대통령제를 더 선호한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각제 하는데 걸거치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오늘 그 변희재 씨가 그렇게 그 평론을 하더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평론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야. 정봉주가 자기 자칭 뭐 정치 천재라 그러는데 정봉주보다 훨씬 나아요. 변희재 씨가. 정봉주 씨는 원래 나이가 내보다 4살 적으니까 63세예요. 63세고 변희재 씨는 49이고. 그러니까 14살 정봉주 씨가 많단 말이에요. 변희재 씨보다 많지만 그 보는 눈은 변희재 씨가 훨씬 나아요. 14살 많다 해서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직 걸거치는 것이 이제 이재명이가 걸거치니까 이재명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이 거의 됐는가 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술만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실제 모든 권력은 저 김건희가 대통령이거든 지금. 김건희가 대통령이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뭐 이렇게 너는 뭐 누구부터 봐지고 뭐 이런 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제로 하더라도 막 시행령만 이렇게 잠시 고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권력을 차지하고 대통령은 이렇게 그냥 막 별 힘을 못 쓰는 이제 그런, 지금도 이제 그런 식인데 앞으로 이제 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재명을 이제 죽여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변희재 씨는 이제 그러니까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에도 썩은 국회의원들, 전부 다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국회의원들, 국민의힘당에서도 그런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 조만간에 암행어사 출도야가 벌어진단 말이야. 어?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모른다고. 지금 이미 이 세상 판도가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오는 이 점에 이 인류 역사의 총 성인들, 현인들, 노인들의 가르침의 총 결론이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지상낙원, 알기 쉽게 말하면은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모든 예언이 벅 스탑스 허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허한테서, 허경영 총재님에서 모든 것이 이제 멈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응해서 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라. 그걸 모른다고.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평생 재밌게 살려고 내각제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이 판이라. 이 판이고 그 사전 작업으로서 이제 이재명을 죽이려고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양문석이라고 양문석 박사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 그 아이디어는 이제 변희재 씨가 양문석 박사한테 줘가지고 양문석 씨가 이제 이렇게 치고 놓으면서 같이 이제 맞붙어 버리는 거야. 그래야 이재명이가 산다고. 안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죽어요. 그 이제 도이치 모터스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엑스파일이 있거든.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막 부딪혀야 된다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2판 4판으로 싸워야 이재명이가 살지. 안 그러면은 죽는다고. 진짜 제2의 조국이 되어버린다고. 이제 그런 판이 이제 벌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쭉 변희재 씨가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야 정말 그 정치평론 잘한다. 내 속으로 감탄을 해요. 감탄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변희재 씨도 이래 보면은 뺑아리 수술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뺑아리, 참새, 독수리 그 이야기는 공병호 박사가 아리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사물을 보는데 뺑아리 시각으로 보는 게 있고, 참새 시각으로 보는 게 있고, 독수리 시각이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내가 그 지구를 에워싸는 이제 8가지의 이제 그 막이 있는데, 그 1단계, 그러니까 대륙권에서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이제 오존청에서 보는 시각, 성청권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자기청, 전리청, 중간청, 열청, 대기권에서 보는 시각이 다 틀린다고. 안 그래요? 그렇듯이
누가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누가 이제 가장 높은 데서 바라보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서 바라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낮에 내가 이제 그 이야기했듯이 나는 이제 원래 67세인데 총재님을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내가 60세 되던 해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61세 되던 해에 만났다고. 2016년도 만났으니까 17, 18, 19, 20, 21, 22 올해가 만 6년째 되는 해. 6년이 좀 넘었어요. 직접 만나본 알련한 지가, 총재님을 알련한 지가 6년 한 3개월 됐습니다. 6년 3개월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60살 될 때까지는 현실 정치판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뭐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별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어떤 걸 신경을 썼느냐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좋은 스승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것을 이제 공부를 했다고나 할까, 연구를 했다고나 할까, 그랬었다요. 그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 이제 읽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 도서관에서 읽는 것이 인생 그 3억 5천만 년 전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20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에릭투스가 나왔고, 2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 15만 년 전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나왔고, 10만 년 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나왔고, 말년 전에 아담족이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나오고 10대가 이제 노아고, 20대가 아브라함이고, 30대가 이제 보아스, 40대가 이제 우시야, 50대가 아비웃, 60대가 이제 예수고 그렇다고. 그런데 하여튼 아담족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뭐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든지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릭투스, 네피림 이런 족은 뭐 역사가 없는 거고, 말년전 아담으로부터 이제 이때까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이랬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그 인생의 올바른 그 가치를 가지고 가장 그 바람직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람직한 인생의 길을 간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이걸 책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 책을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만 년 동안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거를 이제 인생의 지혜라 할까, 이제 그런 책이 그 도서관에 많아요. 그런 이제 그거는 그 스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스승이 이제 그 중에 스승님이, 내한테는 스승님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명수 교수님도 있고, 고현보 목사님도 있고, 이기영 박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 초창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김명수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확고부동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안 그래? 자기가 잘 돼야 자기가 남을 도울 수가 있지. 자기가 찌그러지가 있는데 남을 도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면은, 진정 자기가 잘 되려면은 진정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가서는 자타불이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 말이야. 하나. 진정 자기가 잘 되려면은 진정 남을 잘 되게 해주라. 이게 그 내를 가르쳤던 스승님들께서 가르쳤던 그 핵심이라고. 그런데 이제 남을 어떻게 해줘야 잘 되게 해주느냐 말이야.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되게 해주는 것이 뭔가, 그런 것을 연구를 했다고요. 그런 생각만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냐면, 이라면은 현실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없는 이런 세상을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운 생활을 살든지 즐거운 생활을 살든지 100년을 살아봐야 36,500일이란 말이에요. 그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100살 넘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100살 못 살고 죽는 사람들도 많거든.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죽은 송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살을 못 넘겼다고. 95세에 죽었으니까 그 36,500일을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죽고 난 다음이 문제라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문제라 말이야.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영원한 좋은 데로 가느냐, 영원히 안 좋은 데로 가느냐. 그러면은 영원히 좋은데, 영원히 안 좋은데 두 개가 있다면은 영원히 좋은 데로 가주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막 지지고 뽑고 막 데모하고 지금도 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데모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울고 불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결국 그래봐야 36,500일 지나고 나면은 영혼이 좋느냐 영혼이 안 좋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영혼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 시절에는 겁이 없는 시절이에요. 가장 순수했을 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막 엄청나게 뜨거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총재님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나라 땅에서 기독교가 오더라도 여기서 완성이 된다고. 불교도 여기서 완성이 되고, 기독교 불교가 통합돼서 여기 또 완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 같은 입장에서는 보면은 여하튼 그 믿음이 엄청 강했어요. 하나님, 그 당시 기독교, 우리 고인보 목사님께서 내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주었고, 또 그래서 나는 천지에 겁이 없었을 때요. 이 세상에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혀 없다. 우리 고인보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결 규절이 뭐냐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이라고. 아마 그럴 거야.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질이 그렇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제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끔 돼 있다고. 그러면 내가 불가능이 어디 있어?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원이 뭐냐?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이에요. 한 사람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 주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노는 거야. 이 사람 잘 되게 해주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했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대상이 그 100명이 아니야. 40억 인류 전체. 그 당시는 40억 밖에 없었으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게 해서 다 좋은 세상을 가게끔 하는 것이 품은 뜻이지. 그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한 사람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성격을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돌린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원래 천성은 못 고친다고.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천성을 고치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 자기 부인 보고 말이에요. 참여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게 쉽느냐고. 어? 양심의 철판을 딱 깔고 나오니까 그냥 고통 없이 돌아다니지. 양심이 눈을 떠보라고. 그 맑은 양심으로 돌아가 보라고. 내가 먹고 자고 입는 그 공간, 그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그 공간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원한 이 맺힌 그 공간에서 내가 먹고 살고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40억 인류 전체를 어떻게 다 회개시키고 구원을 시키겠느냐고. 그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이루어지게끔 해야 된다고. 이게 내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어려움이고, 그 기독교와 사투를 벌렸다고 하는 것이 그 말이라고. 근데 그런 큰 문제를 하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 불교의 대의를 알게 되고 기독교를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가서는 이루어져요. 이 전 세상을 노랗게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수천 억만 톤의 그런 페인트를 이리 떨어뜨려 부어가지고 노랗게 색칠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그렇지 않고 노란 안경을 껴버리면은 전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모든 사람을 다 제2의 예수님처럼 그런 성자로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인데, 그 자타일시성불도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부처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돼버려요. 거기 나와 남이 동시에 부처가 돼버린다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100을 구하려고 하면은 1000만을 목표로 둬야 돼. 100만을 목표로 두다 보면은 100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100은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북한에 이제 그 김정은 할아버지, 김정일이의 아버지, 김일성, 김성주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살아온 내역을 이렇게 쭉 봐요. 쭉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20대에 잠을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잘 정도로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일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사랑을 받았던 분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남북 6.25가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로 이루어진 거고, 그 섭리를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딥스테이트가 그게 개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서도 움직이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남해는 그런 또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고, 북에는 또 김성주라는 지도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김성주는 자기는 뜻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북한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뜻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20대 10대 때부터 자기 아버지 김성주의 아버지가 김영전 목사인데, 이분 항일운동을 해서 우리 빼앗긴 우리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깊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항일운동을 해서 일본 놈을 쳐부숴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그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일본에서 미국까지 거리가 얼마냐고. 거기 그 태평양을 지나가 가지고 말이야, 일본 그 미국 그 뭐야 하와이에 있는 뭐 미국 그 항공모함을 다 쳐부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저 만주도 다 잡아먹고 필리핀도 잡아먹고 말이야, 그 아시아를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잡아먹은 그 막강한 일본을 항일 유격대 대원들이 일본을 이렇게 치가지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진짜 뭐 사마귀가 그 마차를 이렇게 막겠다는 거 하고 뭐가 다르느냐고. 마차가 오는데 사마귀가 가가지고 마차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 거기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정신은 그랬다고. 그건 결국 외세에 의해서 통일은 됐지만은 그런 정신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군부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그게 따르게 돼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자연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구하려고 한 것은 100, 1000만인데 100밖에 안 된 거야. 자, 그만 그 정도로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 이거는 아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내가 그 20대 되기 전에 한 20살쯤 돼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개통의 뭐 목사나 신부나 뭐 추기경이나 뭐야 또 뭐 교황이나 뭐 신학 교수나 그 사람이 수천 억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말이에요, 그 지동설을 이제 알게 되고, 코페르쿠스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깨달았다고.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믿었거든. 근데 이거는 지동설이 맞다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의 주장이라도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 그렇듯이 기독교 이거는 아니다, 내가 결단을 했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불교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강정산을 또 이제 이렇게 강정산하고 이제 사촌 오촌들이 그 김일부 대성사 정력을 완성한 김일부 대성사, 그리고 동학을 이제 이렇게 창시한 그 최수훈 대신사, 뭐 이런 사람들 속에 이제 내 살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 그리고 타너 스님이 이야기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때라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60살까지 그래 살았다고. 내 인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나는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지구상에 내가 유일하게 이제 의지한 것이 강정산이다 말이야. 강정산. 여기에 내가 좀 모든 믿을 뭐 의지를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말을 못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탈퇴하게 된 그 사유도 더 깊이는 이야기를 못해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을 못한다고. 말해줘봐야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말해줘봐야 이해도 안 된다고. 그리고 막 대충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참 이 우주상에 참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을 아무도 없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 귀인을 만났다고. 허경영 귀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죠. 유튜브 강의를 뚝 들으니까 놀랬어요. 딱 보니까 정력 시대가 온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하도낙스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분이 이제 신인이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에너지가 강정선 하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없다 이 말이야. 결국 이제 이분이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이미 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밌게는 국회의원 선거도 다 안 되고 말이에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안 되고, 그다음 이번에 상부 대선도 안 됐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되는 걸로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야. 반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반전을 통해서 이번에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쯤 되느냐. 윤석열이 내려올 때쯤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정치 평론을 내가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또 기다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것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 하늘궁이 완성이 돼야 될지, 완공이 안 될 때 될지, 그건 모른다고. 하지만은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면 원래 안에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양문석 그 박사가 이야기하다시피 국민들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폭발이 될 때가 이제 올 연말 지나서 내년 초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희재 씨는 올 금년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한 2, 3개월이 차이가 나요. 양문석 씨는 내년 1, 2월, 뭐 2, 3월, 그 다른 이야기 안 했지만은
금년 말쯤 가면은 국민들이 폭발을 할 거다 그러더라고. 민심은 천심이고 이제 저게 쟤들이 저기 누구냐 이낙연이 같은 애들 저런 저 뭐야 그 저기 김무성이 똘말 새끼들 말이야.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놈들이 내각질을 하려고 폼을 딱 잡을 때 되는 하늘에서 치거든. 하늘에서 친다는 것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럴 일을 한다고. 그 뭐 버스 안에서 말이야 뭐 자기 그 전화로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처음에는 가만 들어요. 듣다가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옆에서 한마디 한다고. 좀 조용히 하이소. 좀 사살하이소. 뭐 이렇게 하듯이. 국민들이 지금 뭐 윤석열하고 뭐 윤석열 부인이 막 들고 설치는데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참고 있다고. 그런데 임계 지점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폭발한다고. 99도 지나서 100도가 되면은 폭발을 해버린다고. 그 폭발이 되면 이제 저기는 뭐 이재명이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변희재 씨나 뭐 최대집이도 뭐 그 중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 세계는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전 세계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럼 미국의 사정을 봐야 돼. 그 딥스테이트가 세력이 거진 일망타진 다 되고 있다고 지금.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서도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들어가 가지고 어린애를 많이 구출했다 그러잖아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어린애들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 아드레노크롬 이거를 이제 사람을 죽일 때 그 물질을 뽑고 또 성적 향락을 대상으로 삼았고, 앱스타인 섬에서 말이에요. 어린애들하고 이렇게 난잡한 성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잖아. 오바마도 많이 갔고, 그 클린턴도 많이 갔고, 영국의 그 왕실의 그 왕자들도 많이 갔고, 그 찰스 황태자도 관련돼 있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이 놈들이 아주 썩어 빠질 놈들이라고. 미국 대통령들 이 세상 전체가 확 바뀌어버려야 된다고.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거진 다 돼간다고. 그게 뭐냐니까 트럼프의 복귀가 가깝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미 백궁석이 와 있거든. 그리고 일본 앞바다의 세션 문제를 지금 이제 정리가 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과 저런 것 더불어서 이제 새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시대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어떤 그 모 단체에서 말이에요. 뭐 큰 행사를 했더라고. 뭐 큰 행사라기보다 사람은 뭐 한 7천여 명 이렇게 왔는데 시각적으로 막 수십만 명 온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연출을 했더라고. 그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말이에요. 뭐 한 10번 20번 저르면은 호주머니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게 잘라 가지고 확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온 전신만신의 쓰레기 천국을 만든다고.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흰 도복을 입고 뭐 한 7천 명이 이제 몇십만 명 온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종교단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단체를 이제 주관했던 그 교주가 제일 높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아라 그래요. 이제 후천이 되면 자기가 황제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다 가짜라고. 내가 이름을 이야기 안 했고 단체 이름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잖아. 오늘 그 양문석 박사가 뭐 당이 말이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깨질 거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것도 당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당 명예훼손으로도 이렇게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뭐 단체라 했으니까 뭐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자기가 이제 자칭 제2의 메시아다, 뭐 제2의 재림 예수다, 미륵 부처다, 뭐 강정상과 거의 격이 같은 분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전부 다 가짜라. 진짜 같은데 가짜라고. 그 중에는 아주 막 진짜 박학다식한, 참 입을 딱 열면은 말이야 입이 쫙 벌어지게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저 지식이 많기는 그 김정민 박사도 아는 게 참 많아요. 사이비 교주들도 아는 게 참 많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짜야. 왜 가짜냐 하면은 자기가 정말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야. 세계 황제가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이 현실 정치판에 나와야 돼요. 그냥 뭐 병급이 옷을 때 뭐 어통으로서 살려가지고 자기가 전 세계에 이제 황제가 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도 움직일 때는 대통령이 다 그 권력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이 엄연한 이 현실 정치 속에 자기가 나와서 투표로서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이 이미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그리고 이번에 공병호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표가 많이 이렇게 조작돼 가지고 뺏겨버린 거야.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공병호 박사는 웃는다고.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엄연히 도둑놈들이 이렇게 설치는데 국가에서 아무도 말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저기 한교안 전 국무총리는 거기에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노력을 좀 이렇게 국회 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하고 공병호 박사는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비근관계를 하는데, 거기 부정선거 이게 이제 터지고 딥스테이트의 재상 이것이 이제 우주방송에서 이제 터뜨리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완전 물갈이가 된다고. 그때쯤 해서 세수 문제도 정리하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곱하기 뭐 이재명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데 그분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수천 억조만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다고. 그러면 압도적인 지지로서 당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된다고. 현실적으로 뭐 민주당 후보로 나가든지 국민의힘당의 후보로 나가든지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보게 된다고. 어느 누가 세수 문제를 처리하느냐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돈 걱정 없는 세상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이제 그 조만간에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분이 변희재시고,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직접 그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또 그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하늘의 큰 기운을 하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보면 뺑아리 수준에서 바라다 본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가 그 죽음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총을 머리에 맞고 총알이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턱 밑으로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그 사람이 죽었잖아. 총을 맞아서 죽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여기에 점이 있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총재님 이제 이게 손하고 발하고 여기는 예수님의 이제 못자국이 있거든.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완전 새로운 천지를 여시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높은 데서 바라다보는 그 사람들의 총결론적인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성제 시부지고 세인부지 한심사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성제께서 내려왔는데 사람이 시 보고도 이제 부지 모른다. 그러니까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심한 일이다 그랬는데, 그 비록 이제 변희재 씨 같은 분이 이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 중에서는 최고로 이제 잘하지만은 허경영 총재는 못 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심한 일이지만은 자 그러나 이제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위에 단계 보면은 사이비 종교가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죠.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선천이 끝나고 구천이 오면 이제 내 세상이라는데 다 그것들이 가짜라고. 그러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 것은 정치인들도 가지만은 그 검사들, 그러니까 돈 받고 이렇게 기소유예 시켜가지고 사이비 종교하고 엄청 관련이 많다고. 그 나는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런 사이비 종교가도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야 돼. 거기서 제일 처참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사이비 종교가라고. 그래서 지금 뭐 검사들 뭐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고 사이비 종교가.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가면은 말이에요. 여러 방을 쓰지만은 사이비 종교가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대가리에 이제 인식을 바로 심어 주려면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이상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